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여름. 숨막히는 더위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다음 달에 날아올 전기요금 고지서일 것입니다. 에어컨을 켜자니 요금 폭탄이 무섭고 끄자니 찜통 같은 더위를 견디기 힘든 딜레마. 특히 한푼이 아쉬운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여름은 반갑지만은 않은 손님입니다. 마치 60에서 70년대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을 견뎌냈던 우리네 부모님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 들이지 않고 몸 상하지 않으면서도 한여름의 무더위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방법. 오늘 우리는 집집마다 있는 선풍기 한 대로 에어컨 못지않은 시원함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생활 속 지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어르신께서 전기요금 걱정에 선풍기만 끌어안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멋모르고 에어컨을 켰다가 평소보다 10만 원이 넘는 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는 기절할 뻔했던 기억 때문이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우연히 만난 한 이웃 어르신의 이야기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나는 올여름 에어컨 한 번 안 켜고도 시원하게 지내고 있어. 그 비결은 바로 선풍기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속는 셈치고 따라 해본 그날 밤 방 안은 놀랍도록 시원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전기요금은 평소와 다름없이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를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여름을 바꿔줄 선풍기 활용 비법을 과학적인 원리와 함께 자세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로운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위로 고생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 얼음과 소금물이 만드는 냉기 마법.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즉각적인 방법입니다. 핵심 원리는 기화열입니다. 얼음이 녹거나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아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원리죠. 먼저 커다란 유리나 스테인리스 그릇에 얼음을 가득 채워 선풍기 앞에 놓아보세요. 플라스틱 그릇보다 열전도율이 높은 유리나 스테인리스 그릇이 냉기를 더 빠르고 강하게 전달합니다. 선풍기 바람이 얼음의 차가운 표면을 스치면서 마치 깊은 산소 계곡에서 불어오는 듯한 서늘한 바람으로 변신합니다. 하지만 얼음은 금방 녹는다는 단점이 있죠. 이럴 때는 2리터 페트병에 물을 70에서 80% 정도 채워 꽁꽁 얼려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서너 시간은 거뜬히 시원함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전문가의 팁이 있습니다. 페트병에 그냥 물 대신 소금물을 얼리는 것입니다. 물 1리터에 소금 2큰술 정도를 섞어 얼려보세요. 소금물은 순수한 물보다 어는 점이 낮아 훨씬 더 차가운 상태로 오래 지속됩니다. 이를 어는 점 내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간단한 과학 원리 하나로 냉기 지속 시간을 대여섯 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젖은 수건을 활용하는 방법도 탁월합니다. 물에 적신 수건을 냉동실에 1시간가량 두어 살짝 얼린 뒤 선풍기 앞에 걸어두면 수건이 수분이 증발하며 주변 공기를 매우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자연 가습 기능이 추가된 안개 분사 선풍기처럼 건조하지 않으면서도 쾌적한 냉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 선풍기 뒷면에 숨겨진 비밀을 활용하라. 우리는 보통 선풍기 앞에서만 바람을 쐬지만 진짜 비밀은 선풍기 뒷면에 있습니다. 선풍기는 뒷면의 공기를 빨아들여 앞으로 내보내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즉, 빨아들이는 공기 자체가 차가우면 나오는 바람도 당연히 시원해지는 것이죠.
요즘 택배를 시키면 흔히 따라오는 아이스팩을 버리지 말고 냉동실에 얼려두세요. 이 아이스팩을 선풍기 뒷면, 즉 공기 흡입구 쪽에 고무줄이나 끈으로 고정하는 겁니다. 단, 아이스팩에서 물이 녹아 모터로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이나 얇은 천으로 한번 감싸주는 안전조치는 필수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거실처럼 넓은 공간 전체의 온도를 은은하게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이스팩 2~3개를 교대로 사용하면 하루 종일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팩이 없다면 500ml 작은 생수병을 얼려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 창문을 이용한 자연 환기 시스템 구축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숙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법의 핵심은 대류 현상의 이해입니다. 더운 공기는 가볍고 위로, 차가운 공기는 무겁고 아래로 이동하는 성질을 이용해 집안에 자연스러운 바람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밤 9시 이후 바깥 공기가 실내보다 시원해졌을 때 방의 창문 2개를 엽니다. 만약 창문이 하나라면 방문을 열어 공기가 통할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방 안이 아닌 창밖을 향하도록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풍기는 실내의 뜨겁고 정체된 공기를 강제로 밖으로 빼내는 환풍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쪽 창문이나 방문을 통해서는 시원한 바깥 공기가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집안 전체에 상쾌한 공기순환이 일어납니다. 마치 집 전체가 거대한 자연 에어컨이 되는 셈입니다. 더 큰 효과를 원하신다면 선풍기를 책상이나 의자 위에 올려 바닥에서 50cm 이상 높이에 배치해보세요. 더운 공기는 위쪽에 모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쪽 공기를 먼저 빼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단독주택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네 번째 비법, 내 몸을 직접 식히는 스마트 쿨링. 주변 공기가 시원해져도 내 몸이 뜨거우면 더위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 몸의 쿨링 포인트를 공략해야 합니다. 목, 손목, 발목처럼 굵은 혈관이 피부 가까이 지나는 곳을 시원하게 해주면 냉각된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며 전체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차가운 물에 적신 손수건을 손목이나 목에 두르고 선풍기 바람을 쐬어보세요. 즉각적인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야에 차가운 물을 받아 발을 담그고 선풍기를 발 쪽으로 향하게 하는 조경냉각 또한 피로 해소와 체온 저하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저렴한 쿨링 스프레이나 아이들이 열날 때 쓰는 냉각 시트를 목 뒤나 손목에 붙이는 것도 간편하면서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들은 결코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얼음과 소금물, 아이스팩, 그리고 창문의 원리, 모두 우리 주변에 있던 것들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고 활용한 결과물입니다. 이 방법들로 한 달 전기요금을 5만원, 10만원씩 아낄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주고 노후를 위한 작은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처음에는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의 구조나 선풍기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했듯 여러 번 시도하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름을 이겨내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름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웃, 친구, 그리고 가족과 나눠주세요. 함께 똑똑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기쁨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생활 속 지혜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지혜로운 여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여름. 숨막히는 더위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다음 달에 날아올 전기요금 고지서일 것입니다. 에어컨을 켜자니 요금 폭탄이 무섭고 끄자니 찜통 같은 더위를 견디기 힘든 딜레마. 특히 한푼이 아쉬운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여름은 반갑지만은 않은 손님입니다. 마치 60에서 70년대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을 견뎌냈던 우리네 부모님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 들이지 않고 몸 상하지 않으면서도 한여름의 무더위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방법. 오늘 우리는 집집마다 있는 선풍기 한 대로 에어컨 못지않은 시원함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생활 속 지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어르신께서 전기요금 걱정에 선풍기만 끌어안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멋모르고 에어컨을 켰다가 평소보다 10만 원이 넘는 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는 기절할 뻔했던 기억 때문이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우연히 만난 한 이웃 어르신의 이야기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나는 올여름 에어컨 한 번 안 켜고도 시원하게 지내고 있어. 그 비결은 바로 선풍기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속는 셈치고 따라 해본 그날 밤 방 안은 놀랍도록 시원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전기요금은 평소와 다름없이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를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여름을 바꿔줄 선풍기 활용 비법을 과학적인 원리와 함께 자세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로운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위로 고생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 얼음과 소금물이 만드는 냉기 마법.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즉각적인 방법입니다. 핵심 원리는 기화열입니다. 얼음이 녹거나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아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원리죠. 먼저 커다란 유리나 스테인리스 그릇에 얼음을 가득 채워 선풍기 앞에 놓아보세요. 플라스틱 그릇보다 열전도율이 높은 유리나 스테인리스 그릇이 냉기를 더 빠르고 강하게 전달합니다. 선풍기 바람이 얼음의 차가운 표면을 스치면서 마치 깊은 산소 계곡에서 불어오는 듯한 서늘한 바람으로 변신합니다. 하지만 얼음은 금방 녹는다는 단점이 있죠. 이럴 때는 2리터 페트병에 물을 70에서 80% 정도 채워 꽁꽁 얼려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서너 시간은 거뜬히 시원함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전문가의 팁이 있습니다. 페트병에 그냥 물 대신 소금물을 얼리는 것입니다. 물 1리터에 소금 2큰술 정도를 섞어 얼려보세요. 소금물은 순수한 물보다 어는 점이 낮아 훨씬 더 차가운 상태로 오래 지속됩니다. 이를 어는 점 내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간단한 과학 원리 하나로 냉기 지속 시간을 대여섯 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젖은 수건을 활용하는 방법도 탁월합니다. 물에 적신 수건을 냉동실에 1시간가량 두어 살짝 얼린 뒤 선풍기 앞에 걸어두면 수건이 수분이 증발하며 주변 공기를 매우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자연 가습 기능이 추가된 안개 분사 선풍기처럼 건조하지 않으면서도 쾌적한 냉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 선풍기 뒷면에 숨겨진 비밀을 활용하라. 우리는 보통 선풍기 앞에서만 바람을 쐬지만 진짜 비밀은 선풍기 뒷면에 있습니다. 선풍기는 뒷면에 공기를 빨아들여
앞으로 내보내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즉, 빨아들이는 공기 자체가 차가우면 나오는 바람도 당연히 시원해지는 것이죠. 요즘 택배를 시키면 흔히 따라오는 아이스팩을 버리지 말고 냉동실에 얼려두세요. 이 아이스팩을 선풍기 뒷면, 즉 공기 흡입구 쪽에 고무줄이나 끈으로 고정하는 겁니다. 단, 아이스팩에서 물이 녹아 모터로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이나 얇은 천으로 한번 감싸주는 안전조치는 필수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거실처럼 넓은 공간 전체의 온도를 은은하게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이스팩 2~3개를 교대로 사용하면 하루 종일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팩이 없다면 500ml 작은 생수병을 얼려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 창문을 이용한 자연 환기 시스템 구축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숙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법의 핵심은 대류 현상의 이해입니다. 더운 공기는 가볍고 위로, 차가운 공기는 무겁고 아래로 이동하는 성질을 이용해 집안에 자연스러운 바람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밤 9시 이후 바깥 공기가 실내보다 시원해졌을 때 방의 창문 2개를 엽니다. 만약 창문이 하나라면 방문을 열어 공기가 통할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방 안이 아닌 창밖을 향하도록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풍기는 실내의 뜨겁고 정체된 공기를 강제로 밖으로 빼내는 환풍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쪽 창문이나 방문을 통해서는 시원한 바깥 공기가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집안 전체에 상쾌한 공기순환이 일어납니다. 마치 집 전체가 거대한 자연 에어컨이 되는 셈입니다. 더 큰 효과를 원하신다면 선풍기를 책상이나 의자 위에 올려 바닥에서 50cm 이상 높이에 배치해보세요. 더운 공기는 위쪽에 모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쪽 공기를 먼저 빼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단독주택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네 번째 비법, 내 몸을 직접 식히는 스마트 쿨링. 주변 공기가 시원해져도 내 몸이 뜨거우면 더위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 몸의 쿨링 포인트를 공략해야 합니다. 목, 손목, 발목처럼 굵은 혈관이 피부 가까이 지나는 곳을 시원하게 해주면 냉각된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며 전체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차가운 물에 적신 손수건을 손목이나 목에 두르고 선풍기 바람을 쐬어보세요. 즉각적인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야에 차가운 물을 받아 발을 담그고 선풍기를 발 쪽으로 향하게 하는 조경냉각 또한 피로 해소와 체온 저하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저렴한 쿨링 스프레이나 아이들이 열날 때 쓰는 냉각 시트를 목 뒤나 손목에 붙이는 것도 간편하면서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들은 결코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얼음과 소금물, 아이스팩, 그리고 창문의 원리, 모두 우리 주변에 있던 것들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고 활용한 결과물입니다. 이 방법들로 한 달 전기요금을 5만원, 10만원씩 아낄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주고 노후를 위한 작은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처음에는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의 구조나 선풍기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했듯 여러 번 시도하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름을 이겨내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름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웃, 친구, 그리고 가족과 나눠주세요. 함께 똑똑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기쁨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생활 속 지혜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지혜로운 여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여름. 숨막히는 더위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다음 달에 날아올 전기요금 고지서일 것입니다. 에어컨을 켜자니 요금 폭탄이 무섭고 끄자니 찜통 같은 더위를 견디기 힘든 딜레마. 특히 한푼이 아쉬운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여름은 반갑지만은 않은 손님입니다. 마치 60에서 70년대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을 견뎌냈던 우리네 부모님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 들이지 않고 몸 상하지 않으면서도 한여름의 무더위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방법. 오늘 우리는 집집마다 있는 선풍기 한 대로 에어컨 못지않은 시원함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생활 속 지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어르신께서 전기요금 걱정에 선풍기만 끌어안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멋모르고 에어컨을 켰다가 평소보다 10만 원이 넘는 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는 기절할 뻔했던 기억 때문이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우연히 만난 한 이웃 어르신의 이야기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나는 올여름 에어컨 한 번 안 켜고도 시원하게 지내고 있어. 그 비결은 바로 선풍기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속는 셈치고 따라 해본 그날 밤 방 안은 놀랍도록 시원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전기요금은 평소와 다름없이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를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여름을 바꿔줄 선풍기 활용 비법을 과학적인 원리와 함께 자세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로운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위로 고생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 얼음과 소금물이 만드는 냉기 마법.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즉각적인 방법입니다. 핵심 원리는 기화열입니다. 얼음이 녹거나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아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원리죠. 먼저 커다란 유리나 스테인리스 그릇에 얼음을 가득 채워 선풍기 앞에 놓아보세요. 플라스틱 그릇보다 열전도율이 높은 유리나 스테인리스 그릇이 냉기를 더 빠르고 강하게 전달합니다. 선풍기 바람이 얼음의 차가운 표면을 스치면서 마치 깊은 산소 계곡에서 불어오는 듯한 서늘한 바람으로 변신합니다. 하지만 얼음은 금방 녹는다는 단점이 있죠. 이럴 때는 2리터 페트병에 물을 70에서 80% 정도 채워 꽁꽁 얼려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서너 시간은 거뜬히 시원함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전문가의 팁이 있습니다. 페트병에 그냥 물 대신 소금물을 얼리는 것입니다. 물 1리터에 소금 2큰술 정도를 섞어 얼려보세요. 소금물은 순수한 물보다 어는 점이 낮아 훨씬 더 차가운 상태로 오래 지속됩니다. 이를 어는 점 내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간단한 과학 원리 하나로 냉기 지속 시간을 대여섯 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젖은 수건을 활용하는 방법도 탁월합니다. 물에 적신 수건을 냉동실에 1시간가량 두어 살짝 얼린 뒤 선풍기 앞에 걸어두면 수건이 수분이 증발하며 주변 공기를 매우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자연 가습 기능이 추가된 안개 분사 선풍기처럼 건조하지 않으면서도 쾌적한 냉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 선풍기 뒷면에 숨겨진 비밀을 활용하라. 우리는 보통 선풍기 앞에서만 바람을 쐬지만 진짜 비밀은 선풍기 뒷면에 있습니다.
선풍기는 뒷면의 공기를 빨아들여 앞으로 내보내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즉, 빨아들이는 공기 자체가 차가우면 나오는 바람도 당연히 시원해지는 것이죠. 요즘 택배를 시키면 흔히 따라오는 아이스팩을 버리지 말고 냉동실에 얼려두세요. 이 아이스팩을 선풍기 뒷면, 즉 공기 흡입구 쪽에 고무줄이나 끈으로 고정하는 겁니다. 단, 아이스팩에서 물이 녹아 모터로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이나 얇은 천으로 한번 감싸주는 안전조치는 필수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거실처럼 넓은 공간 전체의 온도를 은은하게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이스팩 2~3개를 교대로 사용하면 하루 종일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팩이 없다면 500ml 작은 생수병을 얼려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 창문을 이용한 자연 환기 시스템 구축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숙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법의 핵심은 대류 현상의 이해입니다. 더운 공기는 가볍고 위로, 차가운 공기는 무겁고 아래로 이동하는 성질을 이용해 집안에 자연스러운 바람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밤 9시 이후 바깥 공기가 실내보다 시원해졌을 때 방의 창문 2개를 엽니다. 만약 창문이 하나라면 방문을 열어 공기가 통할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방 안이 아닌 창밖을 향하도록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풍기는 실내의 뜨겁고 정체된 공기를 강제로 밖으로 빼내는 환풍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쪽 창문이나 방문을 통해서는 시원한 바깥 공기가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집안 전체에 상쾌한 공기순환이 일어납니다. 마치 집 전체가 거대한 자연 에어컨이 되는 셈입니다. 더 큰 효과를 원하신다면 선풍기를 책상이나 의자 위에 올려 바닥에서 50cm 이상 높이에 배치해보세요. 더운 공기는 위쪽에 모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쪽 공기를 먼저 빼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단독주택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네 번째 비법, 내 몸을 직접 식히는 스마트 쿨링. 주변 공기가 시원해져도 내 몸이 뜨거우면 더위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 몸의 쿨링 포인트를 공략해야 합니다. 목, 손목, 발목처럼 굵은 혈관이 피부 가까이 지나는 곳을 시원하게 해주면 냉각된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며 전체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차가운 물에 적신 손수건을 손목이나 목에 두르고 선풍기 바람을 쐬어보세요. 즉각적인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야에 차가운 물을 받아 발을 담그고 선풍기를 발 쪽으로 향하게 하는 조경냉각 또한 피로 해소와 체온 저하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저렴한 쿨링 스프레이나 아이들이 열날 때 쓰는 냉각 시트를 목 뒤나 손목에 붙이는 것도 간편하면서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들은 결코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얼음과 소금물, 아이스팩, 그리고 창문의 원리, 모두 우리 주변에 있던 것들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고 활용한 결과물입니다. 이 방법들로 한 달 전기요금을 5만원, 10만원씩 아낄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주고 노후를 위한 작은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처음에는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의 구조나 선풍기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했듯 여러 번 시도하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름을 이겨내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름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웃, 친구, 그리고 가족과 나눠주세요.
함께 똑똑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기쁨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생활 속 지혜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지혜로운 여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여름. 숨막히는 더위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다음 달에 날아올 전기요금 고지서일 것입니다. 에어컨을 켜자니 요금 폭탄이 무섭고 끄자니 찜통 같은 더위를 견디기 힘든 딜레마. 특히 한푼이 아쉬운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여름은 반갑지만은 않은 손님입니다. 마치 60에서 70년대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을 견뎌냈던 우리네 부모님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 들이지 않고 몸 상하지 않으면서도 한여름의 무더위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방법. 오늘 우리는 집집마다 있는 선풍기 한 대로 에어컨 못지않은 시원함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생활 속 지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어르신께서 전기요금 걱정에 선풍기만 끌어안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멋모르고 에어컨을 켰다가 평소보다 10만 원이 넘는 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는 기절할 뻔했던 기억 때문이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우연히 만난 한 이웃 어르신의 이야기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나는 올여름 에어컨 한 번 안 켜고도 시원하게 지내고 있어. 그 비결은 바로 선풍기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속는 셈치고 따라 해본 그날 밤 방 안은 놀랍도록 시원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전기요금은 평소와 다름없이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를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여름을 바꿔줄 선풍기 활용 비법을 과학적인 원리와 함께 자세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로운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위로 고생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 얼음과 소금물이 만드는 냉기 마법.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즉각적인 방법입니다. 핵심 원리는 기화열입니다. 얼음이 녹거나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아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원리죠. 먼저 커다란 유리나 스테인리스 그릇에 얼음을 가득 채워 선풍기 앞에 놓아보세요. 플라스틱 그릇보다 열전도율이 높은 유리나 스테인리스 그릇이 냉기를 더 빠르고 강하게 전달합니다. 선풍기 바람이 얼음의 차가운 표면을 스치면서 마치 깊은 산소 계곡에서 불어오는 듯한 서늘한 바람으로 변신합니다. 하지만 얼음은 금방 녹는다는 단점이 있죠. 이럴 때는 2리터 페트병에 물을 70에서 80% 정도 채워 꽁꽁 얼려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서너 시간은 거뜬히 시원함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전문가의 팁이 있습니다. 페트병에 그냥 물 대신 소금물을 얼리는 것입니다. 물 1리터에 소금 2큰술 정도를 섞어 얼려보세요. 소금물은 순수한 물보다 어는 점이 낮아 훨씬 더 차가운 상태로 오래 지속됩니다. 이를 어는 점 내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간단한 과학 원리 하나로 냉기 지속 시간을 대여섯 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젖은 수건을 활용하는 방법도 탁월합니다. 물에 적신 수건을 냉동실에 1시간가량 두어 살짝 얼린 뒤 선풍기 앞에 걸어두면 수건이 수분이 증발하며 주변 공기를 매우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자연 가습 기능이 추가된 안개 분사 선풍기처럼 건조하지 않으면서도 쾌적한 냉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 선풍기 뒷면에 숨겨진 비밀을 활용하라. 우리는 보통 선풍기 앞에서만 바람을 쐬지만
진짜 비밀은 선풍기 뒷면에 있습니다. 선풍기는 뒷면의 공기를 빨아들여 앞으로 내보내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즉, 빨아들이는 공기 자체가 차가우면 나오는 바람도 당연히 시원해지는 것이죠. 요즘 택배를 시키면 흔히 따라오는 아이스팩을 버리지 말고 냉동실에 얼려두세요. 이 아이스팩을 선풍기 뒷면, 즉 공기 흡입구 쪽에 고무줄이나 끈으로 고정하는 겁니다. 단, 아이스팩에서 물이 녹아 모터로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이나 얇은 천으로 한번 감싸주는 안전조치는 필수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거실처럼 넓은 공간 전체의 온도를 은은하게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이스팩 2~3개를 교대로 사용하면 하루 종일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팩이 없다면 500ml 작은 생수병을 얼려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 창문을 이용한 자연 환기 시스템 구축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숙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법의 핵심은 대류 현상의 이해입니다. 더운 공기는 가볍고 위로, 차가운 공기는 무겁고 아래로 이동하는 성질을 이용해 집안에 자연스러운 바람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밤 9시 이후 바깥 공기가 실내보다 시원해졌을 때 방의 창문 2개를 엽니다. 만약 창문이 하나라면 방문을 열어 공기가 통할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방 안이 아닌 창밖을 향하도록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풍기는 실내의 뜨겁고 정체된 공기를 강제로 밖으로 빼내는 환풍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쪽 창문이나 방문을 통해서는 시원한 바깥 공기가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집안 전체에 상쾌한 공기순환이 일어납니다. 마치 집 전체가 거대한 자연 에어컨이 되는 셈입니다. 더 큰 효과를 원하신다면 선풍기를 책상이나 의자 위에 올려 바닥에서 50cm 이상 높이에 배치해보세요. 더운 공기는 위쪽에 모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쪽 공기를 먼저 빼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단독주택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네 번째 비법, 내 몸을 직접 식히는 스마트 쿨링. 주변 공기가 시원해져도 내 몸이 뜨거우면 더위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 몸의 쿨링 포인트를 공략해야 합니다. 목, 손목, 발목처럼 굵은 혈관이 피부 가까이 지나는 곳을 시원하게 해주면 냉각된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며 전체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차가운 물에 적신 손수건을 손목이나 목에 두르고 선풍기 바람을 쐬어보세요. 즉각적인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야에 차가운 물을 받아 발을 담그고 선풍기를 발 쪽으로 향하게 하는 조경냉각 또한 피로 해소와 체온 저하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저렴한 쿨링 스프레이나 아이들이 열날 때 쓰는 냉각 시트를 목 뒤나 손목에 붙이는 것도 간편하면서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들은 결코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얼음과 소금물, 아이스팩, 그리고 창문의 원리, 모두 우리 주변에 있던 것들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고 활용한 결과물입니다. 이 방법들로 한 달 전기요금을 5만원, 10만원씩 아낄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주고 노후를 위한 작은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처음에는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의 구조나 선풍기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했듯 여러 번 시도하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름을 이겨내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름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웃, 친구,
그리고 가족과 나눠주세요. 함께 똑똑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기쁨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생활 속 지혜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지혜로운 여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여름. 숨막히는 더위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다음 달에 날아올 전기요금 고지서일 것입니다. 에어컨을 켜자니 요금 폭탄이 무섭고 끄자니 찜통 같은 더위를 견디기 힘든 딜레마. 특히 한푼이 아쉬운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여름은 반갑지만은 않은 손님입니다. 마치 60에서 70년대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을 견뎌냈던 우리네 부모님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 들이지 않고 몸 상하지 않으면서도 한여름의 무더위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방법. 오늘 우리는 집집마다 있는 선풍기 한 대로 에어컨 못지않은 시원함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생활 속 지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어르신께서 전기요금 걱정에 선풍기만 끌어안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멋모르고 에어컨을 켰다가 평소보다 10만 원이 넘는 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는 기절할 뻔했던 기억 때문이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우연히 만난 한 이웃 어르신의 이야기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나는 올여름 에어컨 한 번 안 켜고도 시원하게 지내고 있어. 그 비결은 바로 선풍기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속는 셈치고 따라 해본 그날 밤 방 안은 놀랍도록 시원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전기요금은 평소와 다름없이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를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여름을 바꿔줄 선풍기 활용 비법을 과학적인 원리와 함께 자세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로운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위로 고생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 얼음과 소금물이 만드는 냉기 마법.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즉각적인 방법입니다. 핵심 원리는 기화열입니다. 얼음이 녹거나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아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원리죠. 먼저 커다란 유리나 스테인리스 그릇에 얼음을 가득 채워 선풍기 앞에 놓아보세요. 플라스틱 그릇보다 열전도율이 높은 유리나 스테인리스 그릇이 냉기를 더 빠르고 강하게 전달합니다. 선풍기 바람이 얼음의 차가운 표면을 스치면서 마치 깊은 산소 계곡에서 불어오는 듯한 서늘한 바람으로 변신합니다. 하지만 얼음은 금방 녹는다는 단점이 있죠. 이럴 때는 2리터 페트병에 물을 70에서 80% 정도 채워 꽁꽁 얼려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서너 시간은 거뜬히 시원함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전문가의 팁이 있습니다. 페트병에 그냥 물 대신 소금물을 얼리는 것입니다. 물 1리터에 소금 2큰술 정도를 섞어 얼려보세요. 소금물은 순수한 물보다 어는 점이 낮아 훨씬 더 차가운 상태로 오래 지속됩니다. 이를 어는 점 내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간단한 과학 원리 하나로 냉기 지속 시간을 대여섯 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젖은 수건을 활용하는 방법도 탁월합니다. 물에 적신 수건을 냉동실에 1시간가량 두어 살짝 얼린 뒤 선풍기 앞에 걸어두면 수건이 수분이 증발하며 주변 공기를 매우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자연 가습 기능이 추가된 안개 분사 선풍기처럼 건조하지 않으면서도 쾌적한 냉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 선풍기 뒷면에 숨겨진 비밀을 활용하라.
우리는 보통 선풍기 앞에서만 바람을 쐬지만 진짜 비밀은 선풍기 뒷면에 있습니다. 선풍기는 뒷면의 공기를 빨아들여 앞으로 내보내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즉, 빨아들이는 공기 자체가 차가우면 나오는 바람도 당연히 시원해지는 것이죠. 요즘 택배를 시키면 흔히 따라오는 아이스팩을 버리지 말고 냉동실에 얼려두세요. 이 아이스팩을 선풍기 뒷면, 즉 공기 흡입구 쪽에 고무줄이나 끈으로 고정하는 겁니다. 단, 아이스팩에서 물이 녹아 모터로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이나 얇은 천으로 한번 감싸주는 안전조치는 필수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거실처럼 넓은 공간 전체의 온도를 은은하게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이스팩 2-3개를 교대로 사용하면 하루 종일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팩이 없다면 500ml 작은 생수병을 얼려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 창문을 이용한 자연 환기 시스템 구축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숙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법의 핵심은 대류 현상의 이해입니다. 더운 공기는 가볍고 위로, 차가운 공기는 무겁고 아래로 이동하는 성질을 이용해 집안에 자연스러운 바람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밤 9시 이후 바깥 공기가 실내보다 시원해졌을 때 방의 창문 2개를 엽니다. 만약 창문이 하나라면 방문을 열어 공기가 통할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방 안이 아닌 창밖을 향하도록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풍기는 실내의 뜨겁고 정체된 공기를 강제로 밖으로 빼내는 환풍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쪽 창문이나 방문을 통해서는 시원한 바깥 공기가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집안 전체에 상쾌한 공기순환이 일어납니다. 마치 집 전체가 거대한 자연 에어컨이 되는 셈입니다. 더 큰 효과를 원하신다면 선풍기를 책상이나 의자 위에 올려 바닥에서 50cm 이상 높이에 배치해보세요. 더운 공기는 위쪽에 모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쪽 공기를 먼저 빼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단독주택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네 번째 비법, 내 몸을 직접 식히는 스마트 쿨링. 주변 공기가 시원해져도 내 몸이 뜨거우면 더위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 몸의 쿨링 포인트를 공략해야 합니다. 목, 손목, 발목처럼 굵은 혈관이 피부 가까이 지나는 곳을 시원하게 해주면 냉각된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며 전체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차가운 물에 적신 손수건을 손목이나 목에 두르고 선풍기 바람을 쐬어보세요. 즉각적인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야에 차가운 물을 받아 발을 담그고 선풍기를 발 쪽으로 향하게 하는 조경냉각 또한 피로 해소와 체온 저하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저렴한 쿨링 스프레이나 아이들이 열날 때 쓰는 냉각 시트를 목 뒤나 손목에 붙이는 것도 간편하면서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들은 결코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얼음과 소금물, 아이스팩, 그리고 창문의 원리, 모두 우리 주변에 있던 것들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고 활용한 결과물입니다. 이 방법들로 한 달 전기요금을 5만원, 10만원씩 아낄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주고 노후를 위한 작은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처음에는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의 구조나 선풍기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했듯 여러 번 시도하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름을 이겨내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름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웃, 친구, 그리고 가족과 나눠주세요. 함께 똑똑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기쁨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생활 속 지혜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지혜로운 여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여름. 숨막히는 더위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다음 달에 날아올 전기요금 고지서일 것입니다. 에어컨을 켜자니 요금 폭탄이 무섭고 끄자니 찜통 같은 더위를 견디기 힘든 딜레마. 특히 한푼이 아쉬운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여름은 반갑지만은 않은 손님입니다. 마치 60에서 70년대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을 견뎌냈던 우리네 부모님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 들이지 않고 몸 상하지 않으면서도 한여름의 무더위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방법. 오늘 우리는 집집마다 있는 선풍기 한 대로 에어컨 못지않은 시원함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생활 속 지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어르신께서 전기요금 걱정에 선풍기만 끌어안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멋모르고 에어컨을 켰다가 평소보다 10만 원이 넘는 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는 기절할 뻔했던 기억 때문이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우연히 만난 한 이웃 어르신의 이야기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나는 올여름 에어컨 한 번 안 켜고도 시원하게 지내고 있어. 그 비결은 바로 선풍기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속는 셈치고 따라 해본 그날 밤 방 안은 놀랍도록 시원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전기요금은 평소와 다름없이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를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여름을 바꿔줄 선풍기 활용 비법을 과학적인 원리와 함께 자세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로운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위로 고생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 얼음과 소금물이 만드는 냉기 마법.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즉각적인 방법입니다. 핵심 원리는 기화열입니다. 얼음이 녹거나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아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원리죠. 먼저 커다란 유리나 스테인리스 그릇에 얼음을 가득 채워 선풍기 앞에 놓아보세요. 플라스틱 그릇보다 열전도율이 높은 유리나 스테인리스 그릇이 냉기를 더 빠르고 강하게 전달합니다. 선풍기 바람이 얼음의 차가운 표면을 스치면서 마치 깊은 산소 계곡에서 불어오는 듯한 서늘한 바람으로 변신합니다. 하지만 얼음은 금방 녹는다는 단점이 있죠. 이럴 때는 2리터 페트병에 물을 70에서 80% 정도 채워 꽁꽁 얼려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서너 시간은 거뜬히 시원함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전문가의 팁이 있습니다. 페트병에 그냥 물 대신 소금물을 얼리는 것입니다. 물 1리터에 소금 2큰술 정도를 섞어 얼려보세요. 소금물은 순수한 물보다 어는 점이 낮아 훨씬 더 차가운 상태로 오래 지속됩니다. 이를 어는 점 내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간단한 과학 원리 하나로 냉기 지속 시간을 대여섯 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젖은 수건을 활용하는 방법도 탁월합니다. 물에 적신 수건을 냉동실에 1시간가량 두어 살짝 얼린 뒤 선풍기 앞에 걸어두면 수건이 수분이 증발하며 주변 공기를 매우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자연 가습 기능이 추가된 안개 분사 선풍기처럼 건조하지 않으면서도 쾌적한 냉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
선풍기 뒷면에 숨겨진 비밀을 활용하라. 우리는 보통 선풍기 앞에서만 바람을 쐬지만 진짜 비밀은 선풍기 뒷면에 있습니다. 선풍기는 뒷면의 공기를 빨아들여 앞으로 내보내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즉, 빨아들이는 공기 자체가 차가우면 나오는 바람도 당연히 시원해지는 것이죠. 요즘 택배를 시키면 흔히 따라오는 아이스팩을 버리지 말고 냉동실에 얼려두세요. 이 아이스팩을 선풍기 뒷면, 즉 공기 흡입구 쪽에 고무줄이나 끈으로 고정하는 겁니다. 단, 아이스팩에서 물이 녹아 모터로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이나 얇은 천으로 한번 감싸주는 안전조치는 필수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거실처럼 넓은 공간 전체의 온도를 은은하게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이스팩 2~3개를 교대로 사용하면 하루 종일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팩이 없다면 500ml 작은 생수병을 얼려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 창문을 이용한 자연 환기 시스템 구축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숙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법의 핵심은 대류 현상의 이해입니다. 더운 공기는 가볍고 위로, 차가운 공기는 무겁고 아래로 이동하는 성질을 이용해 집안에 자연스러운 바람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밤 9시 이후 바깥 공기가 실내보다 시원해졌을 때 방의 창문 2개를 엽니다. 만약 창문이 하나라면 방문을 열어 공기가 통할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방 안이 아닌 창밖을 향하도록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풍기는 실내의 뜨겁고 정체된 공기를 강제로 밖으로 빼내는 환풍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쪽 창문이나 방문을 통해서는 시원한 바깥 공기가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집안 전체에 상쾌한 공기순환이 일어납니다. 마치 집 전체가 거대한 자연 에어컨이 되는 셈입니다. 더 큰 효과를 원하신다면 선풍기를 책상이나 의자 위에 올려 바닥에서 50cm 이상 높이에 배치해보세요. 더운 공기는 위쪽에 모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쪽 공기를 먼저 빼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단독주택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네 번째 비법, 내 몸을 직접 식히는 스마트 쿨링. 주변 공기가 시원해져도 내 몸이 뜨거우면 더위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 몸의 쿨링 포인트를 공략해야 합니다. 목, 손목, 발목처럼 굵은 혈관이 피부 가까이 지나는 곳을 시원하게 해주면 냉각된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며 전체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차가운 물에 적신 손수건을 손목이나 목에 두르고 선풍기 바람을 쐬어보세요. 즉각적인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야에 차가운 물을 받아 발을 담그고 선풍기를 발 쪽으로 향하게 하는 조경냉각 또한 피로 해소와 체온 저하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저렴한 쿨링 스프레이나 아이들이 열날 때 쓰는 냉각 시트를 목 뒤나 손목에 붙이는 것도 간편하면서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들은 결코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얼음과 소금물, 아이스팩, 그리고 창문의 원리, 모두 우리 주변에 있던 것들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고 활용한 결과물입니다. 이 방법들로 한 달 전기요금을 5만원, 10만원씩 아낄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주고 노후를 위한 작은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처음에는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의 구조나 선풍기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했듯 여러 번 시도하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름을 이겨내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여름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웃, 친구, 그리고 가족과 나눠주세요. 함께 똑똑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기쁨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